둘, 셋. 안녕하세요. 엉망전자 CM 물루. CF 푸디. CW 아식입니다. 우와. 네.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어요? 봤어요. 저희의 현재 배경에도 나와 있는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되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저도 뉴스에서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불에 탄 자동차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쵸. 거의 다 전소돼가지고. 네. 진짜 쟤만 남았던데요? 차를 알아볼 수 없.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전기차가 그렇게 한 번 타면 다 타게 될 줄은 약간 몰랐는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을 그 불에 탔다 그리고서 한 나중에 벤츠가 뭐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 그것만 이렇게 봐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잘은 몰랐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엉망 스터디에서는 이 벤츠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경위를 한번 좀 짚어보자면 순서대로 올해 지금 24년 8월 1일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오전 새벽 6시에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고 바로 신고를 했는데 화재가 계속 번져가지고 완전히 진압할 때까지 거의 한 6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오전 11시 54분에 진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재의 피해 규모가 꽤 커요. 지하 주차장이 거의 다 타버려가지고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네. 그리고 783대가 연기에 그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근에 전기 공급도 끊기고 아파트에도 연기 올라가고 이래서 주민분들 대피하고 이렇게 그 피해 규모가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습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화재 이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감식을 지금 3차까지 진행을 했어요. 1차를 8월 5일에 진행을 했고 근데 그날은 처음 발화점이었던 그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빼내는 데만 하루가 걸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3일 뒤인 8월 8일에 2차 정밀 감식을 했는데 이제 경찰도 오고 소방당국도 오고 뭐 벤츠 본사에서도 사람들 나와가지고 감식을 진행했죠. 2차 감식 날에는 차량에서 배터리 팩을 분리해가지고 배터리 관리 장치 BMU라고 하던데 그 부품을 이제 국가수의 정밀 감식 의뢰를 하는 것까지 2차 감식 날에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19일 날 3차 정밀 감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뭐 모두 다 모였습니다. 경찰, 국가수, 소방서, 자동차 안전연구원, 벤츠 관계자 다 모여서 이날은 배터리 팩을 분해하면 모듈과 또 셀 단위로 세부 부품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거를 감정을 해서 이 화재가 어느 지점에서 시작이 된 건지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발화 지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기 어렵다인 건가요? 아니면 뭐 여기에서 발화가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일까요? 그게 일단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된 거는 확연해요. 이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그냥 주행 중이던 차도 아니고 정차하고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된 게 영상에 찍혀서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거 배터리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느 부품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를 좀 규명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배터리 팩이 완전히 불에 타서 거의 녹아버려가지고 그 지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남은 거는 2차 감식 날에 배터리 관리 장치 BMU를 국가수에 보냈다 했잖아요. 네. 그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 국가수에서 정밀 감식을 통해서 화재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 근데 좀 궁금한 게 저 배터리 관리 장치가
어떻게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것이 있는 곳일까요? 맞아요. 이게 되게 주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이렇게 감식을 하는 이유가 일단 이게 피해 규모가 꽤 크잖아요. 네. 뭐 아까 뭐 87대가 네, 네, 연로가 됐다? 아, 연루이라는데, 네, 아무튼. 거의 뭐 1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할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보상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차주들은 본인이 각자 가입한 자동차 보험 있을 거잖아요. 아, 그쵸. 네, 그 자차 보험을 통해서 먼저 보상을 받아요. 그러면은 보험사는 우선 보상을 진행을 해주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처음 불이 발생했던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이 피해를 누가 보상할 거냐랑 좀 연결이 돼서 이게 이렇게 정밀 감식도 진행하고 하고 있는 건데 약간 핵심 쟁점은 이게 차주의 어떤 관리의 책임 소재가 일부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 차량의 문제였느냐 그리고 또 차량 안에서도 이게 그 벤츠였잖아요. 네. 완성차 제조사의 책임이냐 아니면 벤츠한테 배터리를 납품한 배터리 제조사?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중국의 파라시스라고 하는 업체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 배터리사의 책임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이후에 서로 막 구상권 청구하고 소송 걸고 하는 것들이 네,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의미로 아까 2차 합동 정밀 감식 때 배터리 관리 장치의 정밀 감식 결과가 꽤나 중요한 상황이겠군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아직 뭐 정확히 밝혀진 건 없긴 하지만 차주의 책임이 뭐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해요. 이게 뭐 운전 중에 난 사고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얌전히 주차해놓은 차량에서 불이 나버린 거니까. 날벼락이에요. 그니까 뭘 얼마나 관리를 했어야 하냐 싶은 생각이 들고 포인트가 배터리라고 하는 게 그 배터리 패키지라고 해서 뭐 셀이나 유닛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장치랑 그 배터리의 전압을 조절하는 BMS라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배터리 패키지의 문제인 거면 보통은 배터리 팩 제조사인 파라시스가 책임을 지는 거고 만약에 BMS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뭔가 관리나 컨트롤을 못한 거다라고 하면 완성차 제조사인 벤츠가 책임을 더 크게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차주에게는 영의 무언가가 갔으면 좋겠네요. 테슬라라고 하면은 사실 그 나머지 둘은 기업인데 맞아요. 차주는 그냥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막 1%라도 너의 책임이 있으면 대곡의 1%는 1억인데 제발 관리 태만으로 뭔가 결과가 안 나기를 바라면서 안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게 어쨌든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국내 법을 따라서 판결이 진행이 될 텐데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제조돼서 시장에 유통된 상품이 뭔가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뭐 이용자나 제3자한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걸 디폴트로 깔고 가고 만약 그 책임을 피하려면 제조사가 잘못이 없다는 거를 스스로 약간 증명해야 되는 그런 법률이 국내에는 있어서 이 법이 적용된 최초의 판례가 될 수 있다라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2차 합동 정밀 감식 때 벤츠 본사도 왔다 했잖아요. 네, 올 수밖에 없네요. 올 수밖에 없죠. 이런 사고랑 또 유사했던 사례가 있나요? 혹시 뭐 기업들이 어떻게 보상을 해줬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뭔가 전기차 사재가 익숙하잖아요. 왠지 모르게 좀 불이 잘 나는 그런 이미지로 각인이 된 게
꽤 그래도 규모가 큰 어떤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코나 일렉트릭이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 해당 모델이 모두 리콜이 되는 일이 있었고, 그때 같은 경우는 일단 리콜은 해줬고 네. 마찬가지로 그 후에 서로 책임 소재를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랑 배터리 제조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아웅다웅한 끝에 그때는 리콜 비용을 서로 배분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벤츠에 들어간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여기도 이전에 비슷한 사고가 났던 적이 있어요. 21년도에 베이지 자동차 그룹의 차량에 한 3만 대 배터리를 공급을 했었는데 여기도 화재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리콜이 됐었고, 근데 이때는 배터리 결함인 거를 인정을 하고 파라시스 측에서 모든 리콜 비용을 부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벤츠 전기차 화재 이렇게 된 거니까 그쵸. 1차적으로는 완성차 제조사가 책임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벤츠 측에서 후속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8월 1일에 사고가 나고 2주 후인 8월 14일에 벤츠 코리아 대표이사와 주민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발표한 보상안이 복구 지원금 45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 그리고 전국의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자사 전기차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 근데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보상안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8월 29일에 2주 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에게, 그러니까 화재로 인해서 차량이 전손되거나 폐차된 세대에 한해서 벤츠 코리아에서 1년간 또는 주행거리 3만 킬로미터 이내로 그 24년식 벤츠 E200 차량을 무상 렌트해주겠다 라는 보상안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갸우뚱하게 만드는 무상 렌트로 끝났어요. 약간 좀 빈축을 사고 있죠. 이게 아마 그 77대? 그거 아, 네네. 네. 맞아요. 아, 저도 이 기사를 봤었거든요. 아마 저거 1년간 탄 다음에 1년 후에 물어보지 않을까요? 이거 계속 탈래? 그러면 이제 돈을 줘야 돼. 막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는 문득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도 조금 조치를 취한 것들이 있는데, 네. 그동안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어디 건지를 몰랐다고 해요. 네, 진짜요? 그러면 그냥 랜덤박스 이런 거예요. 그게 공개가 안 됐었대요. 그래서 뭐 아름아름 이전에 뭐 프레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 이번에 이거 쓴다, 뭐 아니면 해외는 어디 이 라인은 이거 쓴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유저들이 추측을 했던 거지 오피셜하게 공개가 되질 않았었나 봐요. 그건 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식품으로 치면은 그 성분표 막 없이 손표 없이 필요 없이 갖다 판 거죠. 그냥 어찌 보면 차량의 브랜드 이미지만 믿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라고 하고 정부에서 국내에서 시판하는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도록 권고했어요. 뭐 강제한 건 아닌데 제조사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근데 공개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코멘트를 한 거죠.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은 할 수밖에. 그래서 이제 현기를 시작으로 모든 제조사들이 하나둘씩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8월 한 9일부터 해서 그 뒤로 한 일주일 동안 거의 대부분의 제조사가 다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좀 논란이 되었던 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국산 제조사는 대부분 한국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BMW 같은 경우도 그 CATL이라고 중국의 1위 배터리 제조사 있죠. 그 모델을 일부 사용하고 아니면 대부분은 삼성 SDI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뭐 볼보나 뭐 르노 코리아, 뭐 폭스바겐 이런 곳들도 대부분은 국내에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었어요. 또는 뭐 중국산이라고 하더라도 메이저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입증된. 근데 이제 벤츠가 아이고. 벤츠가 13일에 공개를 했는데 이 EQE라고 하는 요 모델, 요 라인의 대부분의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EQE가 꽤 비싸거든요. 이게 전기차 라인 중에서도 꽤나 프리미엄 중대형 세단이어서 출고가가 거의 1억 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파라시스 쪽의 배터리를 사용을 한 건가요? 그렇죠. 왜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약간 그냥 이해는 안 돼. 약간 브랜드 믿고 사주겠지? 이 마인드로. 근데 그래서 굳이 파라시스를 사용을 할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출고가 2억 원이 넘는 되게 고가의 모델에도 파라시스사의 배터리가 탑재가 된 게 드러나서 약간 벤츠 소비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랜덤박스 돌렸는데 실패한 거잖아. 실패한 거예요. 돈은 돈대로 내고. 근데 이제 더 논란이 됐던 게 22년도인가? 벤츠 코리아 측에서 이제 배부한 보도 자료에서는 CATL 배터리를 탑재할 거다라고 밝혔었나 봐요. 이 해당 라인에, 벤츠 EQE 라인에. 메이저한 회사의 배터리. 네, 맞아요. 근데 까놓고 보니 파라시스였어서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벤츠 체면이 이만저만 아니겠는데요?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훼손된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지금 이렇게 훼손된 상태에서 뭐 1년간 무상 요걸로 해결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크게 들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출고가 2억 넘는 모델이 마이바흐 EQS라고 마이바흐 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벤츠 원래 S클래스 중에서도 되게 좀 더 상위 모델? 더 크고 약간 그런 프리미엄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전기차 버전에 중국산 배터리 셀을 탑재를 한 거죠. 실드가 불가능한. 그리고 이제 화재의 원인을 좀 더 살펴보자면 아직 정밀 감식 중에 있어서 명확한 원인을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게 전기차 화재가 문제가 왜 화재가 난 건지를 알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 이제 출고된 차량 중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로만 치면 내연기관차가 더 높거든요. 근데 뭔가 소비자들의 인식에는 전기차 배터리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더 있는 거죠. 아무래도 신기술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약간 사건 사고 하나 나올 때마다 뇌리에 인식되는 거는 더 크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모르니까 이유를 규명을 못한 블랙박스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번 화재 같은 경우도 일단 벤츠 EQE에 탑재된 파라시스의 NCM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만 지금 밝혀진 상태고, 근데 이게 또 전기차의 배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두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NCM이 3원계 배터리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니켈하고 코발트하고 망간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양극재가 만든 배터리인 거고, 또 다른 주로 쓰이는 게 LFP라고, 이제 이거는 리튬하고 인산철을 사용한 배터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LFP 배터리는 사실 화재 위험이 크지는 않다라고 해요. 근데 NCM 배터리가 이게 좀 더 출력이 세다라고 해야 되나? 전압을 그 작은 크기에서 좀 더 센 힘을 낼 수 있는 그 구조로 설계가 돼서, 그래서 사실 원래 더 고가 라인들에 많이 사용이 됐었고, 더 충전 시간이 짧고 오래 달릴 수 있는 그런 타입의 배터리였던 건데, 그만큼 약간 안정성에서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전기차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는 이게 무서운 게 그 불이 붙으면 열폭주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한대요. 특히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열 폭주하는 게 진짜 그 폭주의 폭주인 거예요. 네, 온도가 순식간에 높아져서 1000도씨 넘게 치솟아 올라버리는? 전소가 될 만하네요. 네, 이 정도의 온도에. 화재 원인 분석이 어려운 것도 이 열폭주 현상 때문이고, 그래서 사실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가 어렵지만,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두 가지인 건데, 과충전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방전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개복치 느낌? 적당히 맞아요. 유지할 수 있는 친구군요. 그 2차 전지라는 게 원래 1차 전지는 양극 있고 음극 있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나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나요? 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거예요. 그 전해질을 지나서.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면서 한번 이 배터리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끝 나는 게 1차 전지인 건데 네. 그거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게 된 게 2차 전지인 거잖아요. 근데 그 오고 가고 충전 방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극에만 이온이 가득해지면 그게 이제 과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화학 구조가 뭔가 불안정해가지고 온도가 상승할 수 있대요. 근데 거기서 뭔가 뭐 외부의 자극이 있다거나 뭔가 조건이 안 맞았을 때 열폭주가 발생을 해버릴 수 있는 온도가 높아졌거나 했을 때 또는 뭐 배터리에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방전은 그것의 반대의 개념이 되는 걸까요? 맞아요. 방전은 음극에서 그 이온이 다 빠져나간 뒤에도 계속 뭔가 빠져나가는 그 방전이 지속이 되면 원래 음극에 있는 얇은 막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구리 포일로 돼 있어요. 네. 걔가 산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해액으로 빠져나오면 내부에 뭔가 그 기존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그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보는 화재의 원인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개복치인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게 너무 큰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네, 상용화를 하는 관점에서.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이 NCM 배터리 이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열폭주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그런 연구가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서울대랑 포스텍이랑 삼성 SDI가 같이 공동 연구해서 논문을 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열폭주의 메커니즘을 규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걸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게 확실히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실용화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기술이 나오고 실용화가 되는 동시에 계속 기술이 발전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위험성이 크기는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쪽 산업은 이 전기차랑 2차전지 배터리 쪽은 아직 시장이 공고하게 완성이 됐다라기보다는 막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잖아요. 맞아요. 기술도 아직 개발 계속 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NCM이랑 LFM 중에서 뭐 어떤 배터리가 앞으로 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지 뭐 이런 것도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이게 배터리 자체가 오래 사용하면 사실 갈아줘야 되잖아요. 뭐 노트북도 그렇고 저희 핸드폰도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차량은 사용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엄청 긴데 거기에 배터리를 탑재를 해버리니까 그거에 따른 문제를 뭔가 미리 예방하거나 좀 늦추는 연구가 좀 더 선행이 됐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핸드폰이나 노트북은 뭐 그냥 빼서 요즘에 자가 수리하시는 분도 진짜 많은데 차량은 모르잖아요, 저희가. 막 이번에 처음 사고 생겨가지고 약간 그 사고가 어느 정도 공론화 되면서 무슨 제품의 배터리를 썼는지도 이제야 공개하고 있는 시점인데
계속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끌고 나가려면은 뭐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체계화해서 구매자한테도 어느 정도 교육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게요. 일반적인 차보다 노후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진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사실 원래 복잡한 기술이 들어간 거보다 막 이렇게 내연기관이 제일 안전하긴 해요. 막 몇십 년 타도. 근데 사실 내연기관이 더 복잡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전기차 되면서 더 단순해졌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한데 맞아요. 사실 배터리 기술이 아직 안정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목적하에 나온 게 BMS인 것 같은데, 네. 배터리 관리 시스템? 그 기술은 완성차들이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얘를 충전 방전을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게 좀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완성차 만드는 제조사들의 역량에 딸린 거군요.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배터리는 약간 개복치 친구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운전자에게 그걸 어떻게 빠르게 알릴 것이냐,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그건 진짜 제조사들의 역량에 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딴 얘기긴 한데 배터리가 진짜 무섭다고 느낀 게, 최근에 리튬 1차 전지? 배터리 공장에서도 한 화재가 나서 여기는 화재 규모가 더 컸더라고요. 인명피해가 있었어. 거의 20분 가까이 그리고 죽거나 다치는. 근데 이게 그랬던 이유가, 화재가 났는데 리튬, 여기도 열폭주가 난 거예요. 근데 리튬은 물을 부으면 오히려 화재가 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듯이 불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연소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래서 와, 배터리 리튬이 진짜 무섭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공장은 더 대비책이 있어야겠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몰랐어요. 리튬에 물 부으면은 안 된다. 그리고 사실 화재가 난 거는 어쨌든 배터리 안에 어딘가에 문제였던 거고, 그 원인은 밝혀지겠지만, 이렇게 피해 규모가 커졌던 거는 사실 그 화재 자체보다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소방시설, 특히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에 관리하시는 분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꺼뒀대요. 그래서 아예 그냥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해서 화재가 대규모로 확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해당 관리사무소 직원분 같은 경우는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도 쉽지 않겠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겹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앞에서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확실히 벤츠 코리아 쪽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한번 낙인이 찍힌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에서 배터리 공개하라라고 했을 때에도 그런 것도 있고, 뭐 보상 체계도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벤츠 이미지에 타격이 꽤나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벤츠가 그래도 국내에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명실상부 그 가장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 중 하나인데, 제품의 품질에 있어서 좀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다 보니 소비자의 신뢰도가 좀 깎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파라시스 배터리하고 그리고 높은 레벨에는 CATL 배터리를 를 했죠. 둘 다 중국산이고요. 그리고 사실 벤츠의 모회사가 다임러라는 데인데 여기에 최대 주주가 중국이에요. 꽤 됐어요. 2018년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베이징 자동차 그룹, 거기서 다임러 지분 9.69%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중국의 기업이다. 느낌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지리 자동차라고 하는 또 다른 중국 업체도
다임러 지분을 10% 가까이 가지고 있어서 그 둘 합치면 한 2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벤츠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소비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이게 아무래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딱히 프리미엄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 벤츠 코리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확산이 된 상태다. 사실 벤츠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자체에 대한 인식도 되게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저 최근에 기사 하나 봤는데 전기차 오너들은 밖에다가 차댄다고. 자기도 터지면은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그냥 밖에다가 차댄다는 이야기 보고서 그냥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 뭐 전기차 포비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공포가 꽤나 많이 흑살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떤 단지는 아예 공문 붙였대요. 전기차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지 말라고. 와, 진짜. 나는 전기차를 샀을 뿐인데. 이게 근데 그런 생각도 있어요. 미국 같은 땅덩어리가 넓은 곳이라면은 이런 화재 자체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차 한 대가 터졌다라고 했을 때 그 피해 액수와 피해 규모가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사실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전기차에서 화재 발생한 비율이 내연기관차보다 낮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강렬하게 인식이 박혀버리면 아무래도 살 때 좀 망설이게 되겠죠,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전기차 시장 성장이 좀 둔화된다, 캐즘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에 더 불을 붙이는 게 아닌지, 시장이 위축되는 게 아닌지 이런 염려의 목소리들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 현대차 이런 곳들에서 호다다닥 전기차 포비아, 오해와 진실 이런 보도자료들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대처 방안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래서 네, 그런 전기차 시장의 전체 동향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볼까요? 아, 좋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또는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좋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전기차 포비아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알면 알수록 더 생기는 게 이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한 번 화재가 나면은 그것을 해결할 방도가 많지 않다는 것이 좀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예 저는 그 사실을 몰랐을 때도 약간 무서웠는데 그 사실을 아니까 내가 저걸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조금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뭐 근데 저는 차는 최대한 나중에 살 생각이 있어요. 그때 되면은 좀 기술이 안정화되지 않을까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구매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적당한 관리법이나 이런 게 나한테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살 것 같긴 해요. 지금은 너무 약간 보조금 준다, 그래서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좀 구매율을 높였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얼리어답터들한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런 사고가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완성차를 판매하는 업체들도 좀 더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이번 사건 자체가 뭔가 엄청 영향을 줬다거나 하지는 않는데 첫 차는 내연기관차 하고 싶다. 어쨌든 자동차 전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넘어갈 거는 명확한 흐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전기차는 더 발전할 여지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내연기관차는 지금까지 진짜 100년 넘는 시간 동안 발전을 해와서 현재 상태에 이르는 거니까 그 모든 기술들이 다 모인 정수를 한번 누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동의합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전기차 시장 현황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술들 이야기를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